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은 가정에 커다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고요. 나아가서 가족 전체의 삶을 위협할 수가 있죠.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험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하지만 이 종신보험에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종신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함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증권 꺼내보시고 함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고민 있으신 많은 분들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1:1 상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도 많이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진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그 종신보험의 유래, 그다음에 종신보험의 종류, 그다음에 종신보험의 그 과거의 종신보험의 특징들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요즘 현재 종신보험에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세 가지로 크게 좀 대분류를 했는데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다음에 원금 보장형 정기 종신보험, 내 돈 돌려받는 종신보험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트렌드로 이렇게 준비를 한 이유가 사실 특정 회사의 하나의 그 상품명을 갖다가 표기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딱 맞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특징들을 갖다가 제목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변액이라는 거는 내 준비금이 내가 낸 보험료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 유가증권, 즉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니버설 여러 가지 그 납입에 유리한 기능들을 갖다가 놓은 그 종신보험이라고 할 때 이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인데 변액이 왜 처음에 나타났냐 하면 사실 그 이유는 저금리 시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다 보니까 사실 GNP가 33,000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GNP 3만 불 이상인 나라에서는 사실 금리가 저금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3% 이상의 금리가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시중에 떠도는 돈이 유동자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높여 놓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 소비자 물가는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는 꾸준하게 저금리로 계속 유지가 됐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저축이나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금리잖아요. 근데 이 금리가 우리가 몇십 년을 갖다가 지나더라도 그 돈의 원금이 물가 상승률과 금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내가 1억이라는 노후 자금의 준비를 했는데 이 노후 자금의 1억이 50년 후에도 똑같은 지금 시중에 내가 느끼는 1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 노후 자금은 내가 만든 그 부분에서만큼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노후 준비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수익성을 갖다가 최대한 극대화 올려서 우리의 노후 준비를 지금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다양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펀드가 수익성을 갖다가 내가 생각한 만큼의 수익이 안 오를 때는 펀드 변경으로 개인 맞춤으로 자산을 갖다가 계속 불려나가서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장점이 있고요. 연 12회까지 펀드를 갖다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울 땐 찾아 쓰고 여유로울 땐 적립하는 유니버셜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다가 정말 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쉬어야 될 때는 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나도 좀 일이 잘 돼서 여유 자금이 더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이 자금을 갖다가 지금 저금리인 1.5%밖에 되지도 않는 이러한 은행의 적금이나 이런 상품을 갖다가 활용하지 않고 여기에 추가 납입을 해서 추가 납입 기능에 가장 큰 장점을 갖다 확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총액의 200%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년 후에는 저축형으로 전환을 해서 사실 이 저축형이라는 거는 7년 동안은 종신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7년 후에는 저축형으로 전환한다라는 게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7년 동안은 사망보장을 하다가 사망보장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내가 이 자금을 갖다가 노후자금으로 내가 바꿔야 된다라고 할 때 저축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종신보험이 VUL로 바뀝니다. 변액 유니버설 인슈런스 보험으로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펀드에 투자를 하는데 그 주식이나 채권인데 주식 비중을 갖다가 최대한 극대화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종신일 때는 70%였던 주식 비중을 85%까지 확대를 시켜서 그 보험료가 가장 수익률 높은 그런 펀드에서 자산 운용을 갖다가 영위할 수 있게 바꾸는 기능이 저축형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장점은 뭐냐면 연금 전환 기능인데 연금 개시 시점은 55세 이후부터죠. 근데 이때부터 어떠한 특장점이 생기냐면 연금 개시를 하는 순간부터 실적 배당형으로 다시 말해서 실적 배당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오를 때 주식이나 채권이 수익이 오를 때는 오른 거를 갖다가 내가 다 갖는 거고요. 떨어졌을 때는 이 떨어져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 오른 만큼을 그대로 보증을 받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내가 올랐을 때는 내가 최대한 수익을 보고 떨어졌을 때도 안전한 이러한 연금 전환 기능으로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형 정기 종신보험인데 제가 여기에 정기라고 하는 이 글자를 쓴 이유는 어떤 거냐면 사실 이 보험은 종신보험이지 정기보험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활용되는 이 가치가 정기보험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기라는 이 글자를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납입을 하잖아요. 보험료를. 만약에 내가 20년 납입의 종신보장이다 라고 할 때 20년 납입을 하고 나서 5년이 지나는 겁니다. 납입 완료 후 5년 시점에 정확하게 만약에 40세인 남성이 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었다라고 하면 65세인 이 시점까지
25년간 사망보장을 보장을 받겠죠. 근데 20년간 납입한 그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가 됐든 25년인 65세 이 시점에 원금을 무조건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65세 때 이 원금은 무조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65세부터 종신까지 만약에 내가 사망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책임준비금 해 그 안에서 월대체 보험료만 남겨두고 중도 인출을 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특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65세까지의 사망보장이 애들은 다 컸기 때문에 65세 이후에는 내가 사망보장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또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금으로 전환해서 내 노후자금으로 준비 가능하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으로도 선지급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25년 후에 원금이 되는 정기라는 이러한 표현을 쓴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특장점이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일 때 내가 우리 아빠, 우리 가장이 어떠한 상황일 때 어떠한 그 특약 사항을 갖다가 활용하는 게 좋은 건지 꼼꼼히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낸돈 돌려받는 종신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망보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느끼지만 종신보험 자체가 책임준비금을 갖다가 미리 쌓아두어야 되는 그 보험료 형식 때문에 사실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죠. 이런 거를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저해지 종신이나 그 다음에 무해지 종신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저해지 종신이라는 거는 해지환급금이 상당히 납입기간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저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납입기간 중에 해지를 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함 때문에 보험료가 일반 보험료보다 20% 정도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무해지 같은 경우는 납입기간 중에는 전혀 없고 납입기간 이후부터 해지환급금이 이렇게 생기는 그래서 이러한 불리함 때문에 보험료가 30% 저렴하다라는 이러한 장점의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드리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종신보험은 20년 납의 종신이다. 납입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근데 사망보험금은 1억이다라고 할 때 이 5천만 원을 납입하고 1억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그러한 연태까지의 종신보험에서 지금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드리는 이 종신보험은 어떠한 형태냐면 5천만 원 플러스 1억으로 1억 5천을 주는 사망을 했을 때 1억 5천을 주는 이러한 종신보험도 새롭게 태어난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거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떠한 그 표현을 할 수 있냐면요. 먼저 보장받다가 갑자기 니즈 변화로 노후자금으로 전환을 하고 싶을 때도 이 종신보험을 갖다가 잘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기종신보험의 혜택을 내 보험료 손해 없이 때론 더 큰 이득을 보면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 같은 종신보험은 내가 난 그 금액은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품이었다라면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큰 이득으로 함께 내가 납입한 그 보험료와 함께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보험이 종신보험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반드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사망보장에 내 보험료까지 함께 받는 신개념의 종신보험이라는 거죠. 사실 사망보장 어느 누구도 꼭 필요합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는 자녀들의 재산을 갖다가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의 사망보험금을 물려주면 훨씬 더 내가 번 만큼은 내가 충분히 다 쓰고 가더라도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큰 돈을 그래서 자녀들이
어떠한 교육이든 손자들 어떠한 교육이든 잘 받을 수 있게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해준대잖아요.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면 반드시 수익은 나겠습니다. 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내 보험료까지 함께 더 주는 이런 신개념의 종신보험이 지금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가장의 그 사망으로 자녀의 그 유산을 갖다가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종신보험은 어떨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 가지 종신보험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특장점을 좀 꼼꼼히 확인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큰 가정에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보험도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험 플랜 119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 가장 최신의 종신보험 트렌드를 살펴주셨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해진 종신보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쯤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의 들으시고 궁금증 남아 계신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보험과 관련해서 모든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네,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임현아 전문가님께서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어떤 증권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S사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를 가입을 하고 나면 예. 가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보험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약관 규정에 맞게끔 청구를 해야지만 내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또 거기에 잘못된 규정에 어긋나게 청구를 하게 되면 면책이 돼가지고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장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 약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이분은 이제 2007년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가입 당시 연령은 23세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혼이고 젊은 친구였으니까 예.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것처럼 사망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게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물론
지금 당장에야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치지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할 때 서로 분쟁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거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줘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것도 새로운 부분으로 한 분 딱 지정을 해서 놓으시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요거는 시간 되실 때 언제든지 가셔서 변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입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주계약 8천만 원의 여러 가지 특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훑어보다 보면 아무리 뭐 젊을 때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납입 기간이 32년 동안 내셔야 돼요. 와, 그러네요. 좀 기네요. 30년 넘으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왜 대부분 20년만 내도 20년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언제 다 내요? 막 이런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12년을 더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 20대셨나요? 23살. 20대시면 뭐 50살이 넘을 그렇죠. 때까지 내야 되는 거잖아요. 55세까지. 예. 굉장히 길게 납입하시는 기간을 너무너무 길게 이제 설정을 해놓으셨고, 예. 거기다가 이제 특약의 3가지 정도는 또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갱신 담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납입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80세까지는 뭐 보험료 자체는 크진 않겠지만 계속 납입을 해야 한다라는 불편함이 조금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제 주계약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리빙케어 보험은 우리가 흔히 CI 보험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리빙케어랑 CI가 관련이 있나요? 아, 이게 지금 회사마다 그 예. CI에 대한 표현을 어떤 회사는 리빙케어 보험금, 또 어떤 회사는 CI 보험금, 또는 이제 뭐 케어프리 보험금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좀 다양하게 했었던 게 있어요. 그렇군요. 예, 지금은 뭐 CI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리빙케어나 뭐 다른 부분이 같은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전문가님,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종신보험이 아니라 CI 보험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CI 보험인 거죠. 예. 선지급형을 받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50%, 그러니까 주계약 보험료가 8천만 원이거든요. 그거에 예. 리빙케어 상태가 되었을 때 50% 정도 선직을 받는 선지급 형태의 보험인데, 우리가 이 리빙케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선지급을 받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기준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다시피 중대한 암, 뭐 중대한 뇌졸중, 그다음에 뭐 중증 만성 간질환, 뭐 폐질환 이런 식의 예. 중대한 수술을 하거나 중대한 진단 또는 만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80세 안에 진단을 받으면 최초 한 번에 대해서 50% 선지급을 받는 내용인데, 여기에 얘기하는 이 중대한의 기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떤 암이든 다 중대한 것 아닐까요? 그렇죠. 암이면 예, 중대하죠.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이잖아요. 예, 뭐 예. 암이라고 하면 침윤 상태가 예. 1.15mm 정도 이상이 침윤이 돼야 되는 거고, 뭐 중대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 진단이라고 해서 진단만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5% 이상의 후유장애,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아있을 상태에만 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뭐 진단비, 그러면 진단을 받았고 그 진단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진단비였다고 치면, 여기는 후유장애가 분명히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조금은 어렵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은 여기에 이제 특징이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든 특약들이 80세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1보험기간에는 80세 이전까지를 제1보험기간, 근데 80세 이후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으로 이렇게 분리가 예.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특약으로 상해 치료비 특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해 치료비 특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 재해로 골절, 재해로 수술을 받을 때 상해로 인해서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여기서 좀 잘 안 들어본 용어 하나 나왔죠. 현저한 추상. 또 뭐 추상.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보험을 봤을 때 중대한이나 현저한 이런 게 가장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여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우리가 이제 보고는 약관 안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관까지 다 살펴보면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쵸. 그냥 뭐 추상 그러면 나 얼굴에 상처가 났어. 상처가 나면 받을 수 있어. 어느 라고 정도 생각을 다치면 하는데,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게 맞는데, 이 기준을 제가 오늘 좀 명확하게 약관에 있는 내용을 발췌를 해봤는데요. 현저한 추상이라고 하면 두부 또는 안면부에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예. 흉터나 조직 함몰이 생긴데, 이게 이
흉터나 조직 함몰들이 그냥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 상태가 남아 있어야 해요. 상처의 크기도 중요하고 이게 영구적으로 남아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뭐 추상 또한 그 크기의 차이만 있는 거지 현저한 추상이나 추상의 차이는 예. 그 사이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문제는 영구적으로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라는 게 과연 쉬울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면은 평소에는 잘 뭐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에는 아마 밴드 하나를 붙여도 흉터가 없어지는 밴드가 나오는 세상인데 예. 이게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입한 담보안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지급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겠네요. 좀 들기는 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정 수술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특정 수술비라고 하면 암이나 뭐 갑상선, 경계성 종양 또는 뭐 뇌질환, 심질환, 폐질환 이런 경우로 수술을 했었을 때 뭐 관열 수술 시 300, 비관열 수술 시 100 또는 뭐 조혈모 이식, 5대 장기 이식 수술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건데 예. 여기에서 또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관열 수술은 뭐고 또 비관열 수술은 뭘까요? 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살짝 아는 게 요즘은 비관열 수술을 더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좀 더 쉬운 수술 아닌가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수술이라는 예. 표현보다는 시술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제가 얘기를 하면 관열 수술이라고 하면은 나의 이 수술을 해야 하는 부위를 예. 피부를 절개하고 열어서 그 병변 부위를 외부로 노출을 시켜서 하는 수술이 관열 수술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술이 이거네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열 예.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비관열 수술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을 삽입하거나 스텐드를 삽입하거나 복강경 수술을 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신의학 기술을 이용한 수술을 비관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은 내가 수술을 했는데 나는 수술인데 왜 보험금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그 기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전 1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하는 그런 오류는 예.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3배나 차이가 나니까 수술이 아니라 요즘 뭐 간단한 시술로도 참 치료가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예. 우리가 생각하는데 수술 자체를 입원하지 않고 통원해서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자체도 이런 시술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예. 증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리빙케어 특약이라고 해서 우리 특약 중에 마지막 특약이었는데 우리가 리빙케어 진단을 받았을 때 선지급을 받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성 뇌종양이나 경계성 종양을 진단을 받을 때 600, 그다음에 소액 치료비 관련 암일 때 뭐 200, 조혈모 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2000, 관상동맥 성형수술 받을 때 200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리빙케어 특약으로 조금 더 들어가져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관상동맥 성형술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자주는 들어봤지만은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뇌로 들어가는 혈관을 뇌동맥, 예. 그다음에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근데 이 관상동맥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거를 뚫어주거나 열어주는 수술을 관상동맥 성형술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뭐 스텐드 삽입술을 8번을 하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관상동맥 성형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또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게 있어요. 소액치료비 관련암. 근데 이 소액치료비 관련암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암은 암인데 소액치료비래요. 또 좀 궁금하신 사항이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초기 악성 흑색종, 기타 피부암, 초기 전립腺암, 초기 갑상선암, 인간 면역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암 이런 식으로 암이기는 하지만 이제 초기에 진행되는 거 아주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암들인데 그거에 대한 종류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조금 나열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요 증권을 보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본 게 중대한 진단이나 수술을 받았을 때 사망보험금의 50% 정도로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CI 보험이다라는 거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진단이나 수술 입원을 했을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또 3년 갱신이 있었고 특약이 80세까지만 보장이 된다라는 점, 이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이렇게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하신다면 향후에 내가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사유가 생겼을 때 좀 더
보험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그런 상태가 생기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임연아 전문가와 함께 S사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리빙케어가 CI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종신보험이 아니라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중대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자세하게 살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증권도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증권 이름에 혹시나 리빙케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전화 주시고 상담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를 걸어주셔도 또 문자로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예. 네, 좀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보험을 다시 가입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많이 아팠었어요. 좀 몸이 그래서- 편찮으신가 봐요. 예. 네네, 수술도 좀 했었고, 예. 예,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네, 걱정이 더 그래서 크실 것 좀- 같습니다. 예, 좀 자, 추가로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해갖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도움을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먼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47살이요. 네, 40대 후반이시고요. 좀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또 지금 아프신 데는 어디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자궁근종 수술했고요. 예. 지금 허리하고 어깨 오십견이 있어서 치료받고 있고, 아이고, 예. 예, 갑상선 기능 저하도 있어요. 아이고, 그건 정말 여기저기 좀 아프셔서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네. 가지고 계신 증권은 종신보험 하나밖에 없으세요. 예, 예. 추가로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신 적은 있으셨나요? 예, 한 적은 있었는데, 예. 제가 이렇게 아픈 데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가입을 좀 상황이 거절 계속 당하시기도 하고 생겼어요. 그러셨나 네. 봐요. 예, 자, 그럼 예. 이런 부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신경이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오렌지라이프 종신보험을 24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특약은 80세 만기로 보이네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 9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자, 자궁근종 수술에다가 허리에 어깨까지 아프셨고 갑상선까지 좀 문제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신 유병자 분인데 보험을 추가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거절도 당하셔서 고민이 깊다고 하시는데요. 신경이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은데 계속 거절을 맞으셔서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근데 다행히도 저희한테 문의를 잘 주신 것 같으세요. 예.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혹시 그 2년 안에 수술하거나 입원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2년은, 아니요, 그 2년은 없어요. 없으시고 네. 암은 걸리신 적이 없으셨죠? 네, 없어요. 네. 그럼 혹시 3개월 안에 의사가 시청자님한테 뭐 앞으로 수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요 3가지만 피하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예.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잘 맞았다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그거를 이제 네. 받으려야 되잖아요. 예. 네네. 네, 그러려면 제가 증권을 갖고 계신 거를 분석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드려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보고 분석을 좀 해봤어요. 네네. 네, 내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네, 보험은 종신보험이고 납기는 24년 납인데 가입한 지가 2003년에 가입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셔서 앞으로 8년만 더 납입하시면 되네요. 그리고 특약사항을 보면 일반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로 다치거나 뭐
뭐 자살이나 재해나 다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사망을 하시면 5천만 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재해로 사고나 뭐 이런 재해로 사망하시면 1억을 더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에 대해서 보면 암진단비가 2천만 원이 가입이 돼 있으세요. 근데 이 암진단비가 요즘에는 갑상선암이 유사암이라고 그래서 조금 드리거나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돼 있는데 이때 2003년 요때는 암진단비가 갑상선암에 일반암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갑상선에 대해서 기능 저하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가 있고 그러면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암으로 갈 확률이 다른 안 아픈 사람보다는 조금 높잖아요. 근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게 일반암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암 수술비를 보니까 회당 4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요즘에는 암 수술을 하면 첫 번째는 400만 원 드리고 두 번째에 가면 조금 드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할 때마다 400만 원을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재진단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재발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요 부분은 거의 재진단암 뭐 진단비와 버금가는 수술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 입원비가 암으로 입원해서 3일 초과 4일째부터 지급되기는 하지만 4일째 하루 입원비가 20만 원이니까 만약에 일주일을 입원하신다. 그러면 4일, 5일, 6일, 7일, 4일치를 받는데 그걸 80만 원을 받으세요. 그러면 입원비도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수술비 1종에서 3종 수술비라고 되어 있는데 1종에 60만 원, 2종에 120만 원, 3종에 1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수술비 2종 수술비에 보면 요즘 치과보험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그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치과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그게 임플란트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입하시는데 여기 2종 안에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는 수술을 하시게 되면 120만 원을 지급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조골 이식 수술은 뭐냐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잇몸이 약해서 치조골을 이식해야만 하는 경우에 드리는데 사실 연세가 조금 있고 나이가 있으면 대부분 치조골 이식 수술을 겸해서 같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회당 드리는 거니까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좋은 수술 트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치료자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응급치료자금은 말로는 응급하게 급한 상황일 것 같은 특약인데 안에 내용을 보면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일시금으로 3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 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위로금으로 14급일 때 얼마, 뭐 10급일 때 얼마 이렇게 주는 거가 따로 나와 있는데 그거와 버금가면서 굉장히 자금을 많이 들이는 좋은 특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보험은 굉장히 특약의 장점들이 아주 많은 특약이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 한 3가지 정도가 보여요. 첫 번째는 암은 잘 돼 있는데 이대 자금, 뇌하고 심장에 대해서 진단비가 없으세요. 이 보험 예. 자체에 없었던 것 같은지 아니면 보험료가 비싸서 이 부분을 뺐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게 아쉬운 점이라면 그런 경우가 아쉽고요. 두 번째, 재해로 지금 뭐 허리도 아프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재해로 골절을 입거나 이랬을 때 보장받는 후유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요 2가지 아쉽고 그리고 어쩔 수 없었지만 이때는 만기가 80세 만기가 다였어요. 근데 평균 수명이 지금 100살까지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 수명보다 짧다. 요게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하나 예. 이 보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아주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보험을 가입을 못 하셨잖아요. 근데 자궁근정 수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셨을 때 여기서 보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보험은 누가 뭐라 그래도 꼭 유지를 하셔라고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 보험의 부족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대 질환이라던가 이런 부족 부분 재해 쪽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이제 제가 해드릴 텐데 시청자님 그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주부예요. 아, 주부예요. 그럼 네. 보험료를 뭐 굉장히 높게 많이 해드리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뭐 배우자 수입이 있으니까 예. 예, 어쨌든 저한테 좀 부족한 보장들을 저는 보완하고 싶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군데 회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갱신 아니고 비갱신, 이제 비갱신으로 보험료가 변동이 없는 보험을 해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 비갱신으로 해서 손해보험사에 착한 가격, 보험료는 좀 저렴하면서 보장 금액은 좋은 착한 가격 보험으로 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납입은 20년만 내시고 보장 기간은 100살까지 예. 쭉 길게 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에 보험이 80세 만기였기 때문에 암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기는 하나 사실은 보장 기간도 조금 짧은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진단비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여기다가 암에 대해서 조금 더 가입을 해드렸어요. 보면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가입해드리고 지금 자궁 근종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식기암, 자궁이나 난소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더 드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식기암이 걸렸다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 자궁암 진단비 1,000만 원에서 진단비를 2,000만 원 받으실 수 있게 생식기암 진단비 따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그 아까 갑상선에 대해서 유사암으로 빠져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 보험은 유사암 진단비하고 일반암 진단비하고 똑같이 해서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가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해감에 걸렸을 때도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이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받으시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드리고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각각 500만 원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수술. 그래서 성인병 쪽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40대 질병 수술비, 18대 질병 수술비를 각각 300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골절이라던가 화상, 재 쪽에 부족한 부분들을 해서 탑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험료가 또 중요하잖아요. 보험료는 93,000원으로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과한 보험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싼 보험은 아니지만 그 아픈 부분에 대해서 다 보장을 할 수 있는 좋은 설계를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리모델링 포인트로 이제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보장 80세까지였던 것들을 100세까지 길게 쭉 늘려드렸고요. 그리고 부족했던 성인병에 대해서 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 추가로 탑재를 해드렸고 재해 보장까지 상해 다친 거 보장까지 완벽하게 보장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좀 어떠셨어요? 아, 네, 괜찮네요. 여기저기- 제가 많이 불안했었는데 아, 그렇죠. 네, 질병 부분이나 이런 보장을 더 늘려주셔서 네,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좀 아프셔서 걱정이 많으셨잖아요. 보험을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건지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325 조건에 통과를 하셔서 보험 가입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가입해 두신 보험 아주 잘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 이대 질환이라든지 좀 보장 부족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서 특히나 여성이시니까 여성암, 생식기암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든든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남아 계시면 또 방송 끝나고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를 주셔도 또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도 하나 열어볼게요. 089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꼭 가입해야 하나요?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 이면아 전문가님,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 필요성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인 줄 알고 있고요.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인 보험이라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문자를 주신 것도 이거를 왜 꼭 가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주셨던 건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12대 중과실 또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가 나게 되면 민사적인 부분, 형사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그 가해자한테 다수반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이 자동차 보험 안에서는 이 중에 민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만이 보상이 되는 건데 이렇게 그 중요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그 가해자한테도 뭐 형사적인 거 행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따라오거든요. 이런 예. 거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뭐 저축을 들었던 거를 깨야 한다든가 예. 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합의를 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든가 벌금을 내야 하는 그 비용들을 예. 운전자 보험에서 보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뭐 궁금증은 있으시겠지만 이 또한 의무보험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원래 필수는 아니지만은요,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필수로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 더 열어보죠. 603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몇 년 전에 협심증으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종신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자, 신경희 전문가님, 이런 시술과 또 종신보험 가입이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은 예전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 가입할 수 없었죠. 예. 사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데 이 협심증이나 심장질환, 뭐 뇌질환 이런 쪽으로 가시면 예. 가입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 다른가요? 요새는 이제 유병자 시대가 되면서 유병자 보험들이 활짝 열렸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유병자 3.25 조건만 넘어가시면 가입이 가능한 종신보험들이 생겼어요. 예. 예전에는 뭐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통과를 하고 했었지만 지금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아까 처음에 이제 시청자 상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년 안에 암이 아니고 2년 안에 입원 수술 없으시고 3개월 안에 의사가 뭐 수술해야 된다, 뭐 입원하셔라 이런 진단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단 일반 안 아프신 분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높겠죠. 그 위험료를 보험료를 좀 높이는 걸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회사별로 또 조건도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고 여러 회사에서 뭐 견적서 받아보시고 비교 견적 해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협심증 시술 예전에는 절대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유병자 보험 아주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합니다. 자, 회사마다 조건이 좀 다르다고 하니까 따로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이하나 6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남편이 사고로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해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2년 전에 알아본 적이 있는데 상해는 가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자, 이면화 전문가님, 지금은 좀 어떨까요? 지금은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병자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2년 전에 알아보셨을 때와 지금의 또 시간이 지나 있기 때문에 꼭 유병자 보험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해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실 거예요. 예. 사고가 나서 치료가 완치되는 5년이 지나셨으면 그 기간 한번 따져보시고 5년이 지나셨다면 좀 더 저렴한 보험료의 일반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다.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면 얼마든지 가입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 사고로 디스크 수술 받으셨는데 가입이 안 된다는 말은 이제 거의 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나셨다면 일반 상해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보죠. 975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65세 남성인데요. 실비와 암과 또 2대 질환 보험, 비갱신으로 가입 가능할까요? 자, 신경희 전문가님, 아무래도 비갱신이 좀 더 보험료 부담 안 되잖아요. 예, 어떨까요? 네, 답을 먼저 드리자면 실비는 가입 가능하지 않으세요. 이건 전보험사나 어느 보험이나 다 예. 비갱신 보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포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암과 뭐 2대 질환 보험을 비갱신으로 가입 가능하시니까 여러 회사 찾아보시면 가입 가능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상황이죠.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납입하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경우에도 65세시면 뭐 비갱신보다는 갱신이라도 뭐 10년 갱신, 15년 갱신, 뭐 20년 갱신 다양하게 가입하실 수 있으시니까 내가 납입할 돈이 적다 그러면 긴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비는 비갱신 보험 지금 없지만은요, 나머지는 모두 비갱신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023153-2666번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오늘도 저희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